오늘 읽어드릴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작품은 채만식의 두 순정입니다. 1938년에 발표된 이 작품은 태평천하, 치숙과 같은 연도에 발표되었는데 문장이 단문으로 짤막짤막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이야기 전개가 빨라서 단번에 몰입하게 만드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이 소설은 꼬마 신랑과 새색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벌써부터 흥미가 생기시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요? 들으시다 보면 아마도 이 이야기에 금방 흠뻑 빠져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즐거운 감상이 되시길 바라면서 채만식의 두 순정,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순정, 채만식. 산중이라 그렇기도 하겠지만 절간의 밤은 초저녁이 벌써 삼경인 듯 깊다. 운목 한편 구석으로 꼬부리고 누워 자는 상좌의 조용하고 사이고른 숨소리가 마침 더 밤의 조촐함을 돕는다. 바깥은 산비탈의 참나무 숲, 쏴 때때로 이는 바람이 한참 제철진 낙엽을 우수수 날려 흩뜨린다.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이어 어디선지 모르게 싸늘한 찬 기운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 등잔의 들기름 불을 위태로이 흔들어 놓는다. 가느다란 등불이 흔들릴 때마다 아랫목 벽에는 노장의 검은 그림자가 커다랗게 얼씬거린다. 이야기를 시초만 내다가 말고서 합장을 하고 눈을 감고 앉았는 노장은 언제까지고 움직일 줄을 모른다. 머리는 곱게 밀어 맨살같이 연하다. 수굿이 숙인 그 머릿길 없는 머리와 이마 위로는 무엇인지 모를 슬픔이 흐르는 듯 드리워 있다. 하얗게 샌 눈썹이 갖다 붙인 것 같다. 길기도 길어 한치는 넉넉 되는 성부르다. 은실을 심은 듯 고운 수염이 그리 터북하지 않아서 더욱 해맑다. 얼굴은 가는 주름살이 골고루 덮이고 티끌 하나 없이 몹시도 청아하다. 그 청아한 품이 지나치게 잘 그린 그림같이 방금 숨을 쉬는 산 사람의 얼굴인가 싶질 않다. 그렇거니 하고 보느라면 어쩌면 숨도 하마 쉬지 않느니라 싶어진다. 숙인 이마, 감은 눈, 합장한 손, 모두 저 오랜 옛적부터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영겁까지 이렇게 이마를 숙이고 눈을 감고 손을 합장하고 앉았을 한 폭의 슬픈 그림이 아니던가 하는 환각을 일으킬 듯 정적의 한동안이 계속되고 있다. 나는 혼자 어떤 내력 모를 비극의 전설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은 이 노승의 그렇듯 비애가 흐르는 정적의 풍모에만 온갖 정신이 쏠려 그가 꺼내다만 이야기 끝을 기다리기도 잊어버렸다. 얼마를 그러고 있었는지 모른다. 이윽고 노장의 입술이 가느다랗게 움직이면서 소리도 들릴락 말락. 나무함의 타압을 관세음 보살. 말은 연불이나 음성은 탄식하듯 하염없다. 어서 지무실걸. 노장은 합장했던 손을 내리고 조용히 눈을 뜨다가 나를 보고 혼잣말하듯 중얼거린다. 주인 된 인사상이겠지. 눈초리와 입가로 미소가 드러난다. 네, 아직 졸리지도 않고 그리고 나는 아닌 변명을 하면서 아주 웃는 걸로 무료함을 껐다. 또 하시던 이야기도 마저 듣고 싶어서. 허허, 그만 이 얘기가 무어 그리 드름직한 게 있다고. 아니, 재미있습니다. 어디 그 다음을 마저 좀. 하하, 재미가 무슨.
정 듣고자 하시면 하기는 하리다마는 나도 원 들은 지가 하도 오래서 노장은 아까 맨 처음에 하던 변명을 또 하고 있다. 이야기가 자기의 소경사가 아닌 양으로 하자 합니다. 실상 오늘 우연히 유산을 나왔던 길인데 다른 일행은 아랫절에서 유하고 있고 나는 전부터 이곳에 이상한 노승이 있다는 말을 들었던 터라. 위정 혼자만 이 암자를 찾아 올라와서 시방 그로 더불어 하룻밤을 지내게 된 것이다. 그래서 가만히 있자. 내가 어디까지 이 얘기를 했던가? 아, 옳지. 음, 음. 노장은 잊었던 이야기 끝을 찾아내대서 머리 없는 머리를 끄덕끄덕한다. 그래서 색시는 밤이 이슥하도록 졸린 것을 참고 앉아서 바느질을 하다가 그러자니 촌 농갓집 며느리로 새벽 어둑어둑하면 일어나서 소물을 쏜다. 새때 끼니를 해치룬다. 빨래질 다듬질을 한다 하느라고 겨울이라 다른 일은 없다지만 온종일 오죽이나 몸이 고디며 그러면 밤이면 오죽이나 졸립겠소. 그런 걸 눈을 쥐어뜯고 참아가면서 꾸벅꾸벅 졸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앉았는 노장은 그 이야기의 환영을 보는 듯 고개를 들어 우두커니 한눈을 팔면서 하는 말소리는 꿈같이 고요하다. 이어서 이야기는 다음같이 풀려나간다. 색시가 그렇게 밤이 깊도록 기다리고 있노라면 이슥해서야 겨우겨우 이웃집 글방에서 글 읽는 소리가 그친다. 색시는 얼른 방문 소리, 기침 소리를 연달아 내면서 살인문께로 나간다. 그때면 벌써 살인문 밖으로 쿵쿵쿵 어린 새서방 봉수가 급하게 뛰어오다가 어머니 하고 외쳐 부른다. 언제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만 실상 모친이나 부친을 찾는 것이 아니오. 거기에 쟤네 색시가 기다리고 있는 줄 알면서 부를 수 없는 색시 대신 어머니라고 부르던 것이다. 부르는 소리에 대답하듯 색시가 기침을 하면서 지친 살인문을 열라치면 봉수는 반갑다고 한 걸음에 뛰어들어 색시 앞에 가 우뚝. 어둠 속에서도 배슬기 웃는다. 색시도 웃는다. 색시가 살인문을 잠글 동안 봉수는 기다리고 섰다가 둘이 같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쟤네들 방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비둘기 한 자웅처럼 쌍지어 노는 색시와 새서방이라고는 하지만 색시는 21살, 새서방은 12살. 그러니 모자간이라면 좀 무엇하겠고 그저 힘든 누이와 어린 오랍동생 같은 사이다. 색시는 새서방 봉수를 꼭 오랍동생한테 하듯 귀해하고 새서방 봉수는 어머니를 제쳐놓고 어머니한테 따르듯 색시를 따른다. 봉수는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모치는 눈에 안 띄어도 그만이지만 색시가 없든지 하면 단박 시무룩해가지고 찾는다. 이렇게 둘이는 부부간의 정이 들기 전에 그것을 건너뛰어 의좋은 동무, 정다운 온위가 되었던 것이다. 방으로 들어서기가 바쁘게 봉수는 노랑 초립과 빨강 두루마기를 훌러덩 훌러덩 벗어 내던진다. 색시는 그것을 일일이 집어서 갓집과 횃대에다가 놓고 걸고 한다. 망거는 안 벗고 색시는 벌써 눈에 졸음이 가득한 새서방을 갸웃이 들여다보면서 웃는다. 응, 참, 아이 졸려. 새서방은 눈을 실실 감으면서 커다란 상투가 올라앉았는 머리로 조그마한 손이 올라간다. 내가 벗겨주어? 응. 좋아라고 새서방은 색시 무릎에 엎드린다. 색시는 망건을 살살 벗기기 시작한다. 이 얘기, 응? 새서방은 색시 무릎에 엎드려 망건을 벗기면서 고담을 조른다. 아이, 졸려서 곤드레 만드레 하면서
이 얘기를 해달래? 그래도 이 얘기 해주어야지 뭐. 가만히 있어 그럼. 내 망건 갖다가 걸고 잘 누워서 이 얘기 해줄게. 응? 응. 색시는 벗긴 망건을 걸고 와서 새서방을 아랫목으로 뉘고 이불을 덮어주고 저도 한 가닥으로 허리를 가리고 그 옆에 가 드러눕는다. 새서방은 모로 돌아 누워 이야기를 기다린다. 저 옛날에 저 응? 아이 하도 했어서 인전 할 이야기가 있어야지. 어떡하나? 호랭이 이야기. 호랭이 이야기는 100번도 더 한걸? 그래도 가만 있어. 그럼 내 호랭이 이야기는 아니래도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할게. 응? 응. 저 옛날에 쬐끄만한 새서방하고 커다란 색시하고 엥 싫다. 엥. 새서방은 저를 빗대놓고 무슨 이야기를 지어서 하려는 줄 알고 지레 방색을 한다. 하하하. 아이 참 쬐끄만한 새서방이라면 왜 그렇게 질색을 없고? 헤헤. 하하. 아 가만 있어. 요게 무어야? 새서방은 색시가 웃는 볼로 온폭 간이 패는 보조개를 손가락으로 꼭 누른다. 오늘 밤 처음 본 것은 아니지만 오늘 밤에야말로 그것이 퍽 좋아 보였던 것이다. 인전 그만 불 끄고 자. 응? 이 얘기는 내일 저녁에 해줄게. 시방 어쩌나? 그럼 저 옛날에 색시는 아무거나 되는 대로 둘러대서 호랑이 이야기를 한다. 새서방은 동화를 들으면서 미처 다 듣지도 않고 스르르 잠이 든다. 색시는 이불을 여며주고 다독거려주고 하면서 무심코 새서방의 자는 얼굴을 들여다본다. 눈에 익은 나무 같아 안 자라는 성불로도 이태지간에 퍽 자라기는 자란 셈이다. 키도 자락거니와 힘도 들고 재작년 섣달에 시집을 왔으니까 꼬박 이태다. 그때는 새서방의 나이 10살, 정말로 애기여서 밤이면 자다가 엄마를 부르고 울기도 가끔 했고 언젠가는 오줌도 쌌었다. 조금만 제 비위를 맞추어 주지 않으면 울고 안방으로 달려가서 일러 바치고 그 끝에는 의뢰건 시어머니한테 걱정을 듣게 하고 그러던 것이 시방은 따르는 것도 따르는 것이오니와 도리어 쟤네 어머니를 가지고 색시한테 일르게끔 되었으니 그만해도 철이 났다고 할는지. 역시 그 해 그 겨울 섣달 대목이 임박해서다. 시부모는 겨울이라 농사일도 별반 바쁠 게 없고 하니 봄이 되기 전에 며느리를 친가로 보내기로 했다. 재작년에 혼인을 했으니 해수로는 3년이요. 3년이면 근친도 보낼 때다. 그러니 기왕 보낼 바이면 명절도 쟤네 친가에 가서 쉬게 할 겸 금음전으로 보내는 게 좋겠다고. 그래, 모래 글피로 아주 날을 받고 부랴부랴 서두르기를 시작했다. 새 며느리의 첫 근친이라면 하기야 혼인잔치 못지않게 이바디를 차려야 하는 것이지만 가난한 촌 농가에서 어디 그런 격식을 갖게 차릴 수는 없는 노릇. 그저 흰떡이나 한 말 하고 인절미나 한 말 하고 도야지 다리에 닭이나 한 마리 하고 엿이나 좀 고고 술이나 한 병 하고 이것이다. 이래서 집안이 갑자기 바싹 바빴는데 새서방 봉수는 대목이니까 설 차림인 줄 심상히 알았다. 바로 그날 저녁 여느 때처럼 글방에서 늦게 돌아와 자리에 누운 새서방 봉수는 역시 여느 날 밤처럼 옆에 나란히 누운 색시더러 이야기를 조른다. 색시는 요새로는 저녁마다 그 이야기를 대기에 미천이 달려 적잖은 걱정거리다. 저 옛날에 색시는 이렇게 시초만 내놓고 까막까막 생각하다가 언뜻
좋은 이야깃거리가 생각이 났다. 아이 참, 나 말이여. 응? 응? 저 모래 글피, 응? 저 우리 집에 갔다 올게. 응? 우리 집? 저기 제 너머 쇠골? 잉 싫다. 잉 호호호. 어쩌나? 그래도 꼭 가야 하는 법인걸? 어머니 아버지가 갔다 오라고 해서 가는걸? 그래도 난 몰라. 뭐 그러지 말고 응. 내가 가서 꼭 한 달만 있다가 올게. 이 얘기도 많이 배워가지고 오고. 싫다. 잉. 한 달. 뭐 서른밤이나 뭐 자고 와? 색시는 아닌 게 아니라 속으로 딱하기는 했다. 시집을 왔으면 이태고 3년 만에 내남 없이 의례건 한 번씩은 근친을 가는 법. 그래서 시부모도 시키는 노릇이고 시키는 노릇이어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시켜주기를 까맣게 기다리던 즐거운 한때다.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가기는 가는 것이지만 그대도록 따르던 새 서방을 비록 한두 달일 망정 떼어놓고 혼자 가서 있자니 두루 안 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밤으로 글방에서 돌아올 때면 누가 나서서 맞아주며 그 밖에 아침 저녁의 잔시중은 누가 들어준단 말이냐. 어머니가 없는 것이 아니나 암만 해야 그새처럼 색시 제가 해주듯이 마음에 들도록 살뜰히 해줄까 싶질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근친이고 무엇이고 다 그만두었으면 싶기도 하다. 그러나 마음대로 그만둘 수도 없는 일이거니와 가령 저 혼자는 그만두자고 한다더라도 시부모한테 뻐젓이 내세울 말이 없다. 그렁저렁 색시는 마음이 민망하여 속을 질정하지 못한 채 새서방 봉수는 그날 밤부터 이짐이 나가지고 뽀르퉁한 채 근친 떠나는 날이 되었다. 새서방은 필경 고집이 터져 글방에도 안 가고 울어대다가 저희 부친한테 매를 맞았다. 매는 맞았어도 속에 맺힌 노염이야 풀릴 이치가 없이 종시 시무룩하고 한편 구석으로 비켜서서 색시가 떠나는 눈치만 본다. 색시는 마음에 걸려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면서 내키지 않는 길을 떠났다. 떠나기 전에 아무도 안 보는 조용한 틈을 타서 이제 글방이 파접하거든 설에 어머니 아버지더러 말씀하고 꼬마동이나 앞세우고서 오라고 달래기는 했으나 새서방은 울먹울먹 대답도 안 했다. 색시의 뒷그림자가 멀어지자 새서방은 사리문 밖으로 나서서 손가락을 입에 물고 바라다 본다. 이바디 고리짝을 진 꼬마동이가 앞을 서고 뒤에는 색시와 또 하나 안동해 보내는 동리의 일갓집 아주머니가 나란히 들판을 건너가고 있다. 분홍 저고리에 갈매옥색 치마를 입고 시방 저리로 까맣게 멀리 가는 색시 얼굴이 눈앞에 어른어른한다. 해죽이 웃고 웃으니까 볼에 움푹 보조개가 팬다. 방금 떠나갔는데 자꾸만 보고 싶다. 보고 싶은데 자꾸만 멀어간다. 멀어가는 그것이 어쩌면 색시가 영영 가버리는 것이나 아닌가 싶어진다. 그 생각을 하니 그만 안타까워 몸부림이라도 치고 울었으면 시원할 것 같다. 저 벌판을 다 건너 다시 그 앞을 막고 섰는 산을 넘어서 또 조금만 가면 처갓집인 줄은 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장가를 갈 때와 또 그 뒤에 한 번 가본 제 기억이 아니라 색시가 노상 손을 들어 가르쳐 주던 말일 따름이다. 그러니까 색시가 한 말 그대로 그렇거니 하기만 했지 어디로 어떻게 가는 게 그 길인 줄은 모른다. 가든 안 가든 가는 길도 모르는 것이 봉수는 더욱 안타까웠다. 시방이면 아직은 보이니까 쫓아가면 갈 것도 같다. 부르면서 무엇라고? 어머니라고 부르면 알아들을 걸. 어머니 부르면서 쫓아가면 거기 서서 기다려 줄 걸. 곧 뛰어가고 싶다. 다리가 움찔거린다. 저기 시방 가고 있는 분홍 저고리에 갈매옥색 치마를 입은 색시가 돌아서서
웃고 기다리고 그럴라치면 얼른 집으로 가자고 데리고 오고 어느 결에 눈물이 흐르는 것도 몰랐다. 사흘 뒤에 봉수의 부모는 할 수 없이 봉수를 아내가 가서 있는 처가로 보내기로 했다. 울고 이짐을 부리고 할 때에는 매질을 해서 다스렸지만 그저 시무룩하니 풀이 죽어가지고 있는 것은 애처로와 볼 수가 없다. 그러나마 자식이라고는 그것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외아들이기 때문에 농투성이의 터수에 그래도 장차 생일이야 해먹을 값에 제 생명 석자나마 알아보고 쓰고 하라고 글방에도 보내어 통감권이라도 읽히던 것이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글방이 내일 모레면 파접이 될 것도 상관 않고 하루 이틀 덜 다닌다고 무슨 그리 운한 공부를 해서 미칠 게 있을까 보냐고 생각난 길에 그날로 보내기로 한 것이다. 봉수는 처가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색시한테를 가라는 말만 듣고도 기운이 나서 날뛰었다. 사실 그는 색시가 없고 나니 아무 재미도 없고 모두 불편하기만 했다. 밤에 글방에서 돌아오면서 2번, 3번 어머니를 불러야만 겨우 대답하고 그거나마 살인문께까지 나온 것도 아니요. 겨우 방에서 그런다. 이래저래 짜증이 나서 소리소리 어머니를 쳐부르면 아버지가 저놈은 다 자란 놈이 장가를 가서 남 같으면 아이를 낳을 놈이 생얼뚱 애기로 응성만 한다고 나무라물한다. 마지못해 어머니 옆으로 가야 옷도 받아서 걸어주지 않고 이야기는 물론 해주지도 않는다. 자다가 요강을 찾아야 얼른 대주지도 않는다. 그래서 자다가 깼을 때에는 옆에 색시가 없는 것이 한결 더 섭섭하고 방금 울고 싶다. 잠도 재미있게 자지질 않고 밥도 먹히지 않는다. 그리고서 자꾸만 색시가 옆에 있으면 하는 그 생각만 난다. 사흘낮, 사흘밤을 이렇게 풀 죽어 지내다가 인제는 어쩌면 영영 색시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낭만까지 하던 끝에 갑자기 처가에를 가라는 말이 나오니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신이 나지 않을 수가 없던 것이다. 하기야 기왕이면 색시가 집으로 오니만은 못했다. 그래서 속으로 가거든 단박에 색시를 데리고 같이 집으로 오려니 하는 엉뚱한 꾀를 내었다. 색시가 설빔으로 해서 농 속에 채곡채곡 넣어둔 새 옷을 갈아입었다. 부모는 간 길에 아주 설까지 쇠고 있다가 쟤네 아내와 같이 오라는 뜻으로 이렇게 차려보내는 것이다. 처가에 설 세찬으로 달걀 3꾸러미와 장닭 1마리를 꼬마동이가 지게에 얹어지고 길라잡이 삼아 앞을 섰다. 봉수는 노랑 초립에 빨강 두루마기에 인제 갈아 신을 새 버선을 보따리에 싸 짊어지고 뒤를 따라섰다. 우쭐거리면서. 촌집의 이른 조반을 먹고 나섰어도 20리 들판을 건너 오르기 오리, 내리기 오리의 소잡한 제를 넘어 다시 10리를 걸어 겨우 쇠말의 처가에 당도했을 때에는 쪼작거리는 어린애 걸음이라 옷대가 겨웠었다. 새서방이 찰락거리고 들어서는 걸 본 색시는 고꾸라질 듯이 마당으로 뛰어내려온다. 꼬마동이며 또 뒤미쳐 나서는 친정어머니며
동생이 보는 데가 아니면 반가움에 겨워 그대로 얼싸안을 듯하다. 새서방은 배석이 웃고 섰다. 장모도 반겨하고 마침 앓고 누웠던 장인도 방문으로 고개를 내민다. 어서 방으로 들어가세. 잘 오기는 왔네마는 치운데 오느라고 고생했네. 장모가 이런 소리를 하면서 방으로 인도하제도 새서방은 그대로 서서 있다. 어서 방으로 들어가요. 응? 색시가 들여다보면서 애기 어르듯 하니까 새서방은 차차로 볼때기가 나오더니 집에 가 한다. 6살 박이의 처제까지 모두 웃었다. 색시도 웃기는 웃으나 그의 고집을 알기 때문에 단단히 속으로는 걱정이 된다. 어쩌나 그러지 말고 자 어서 방으로 들어가요. 치워서 말도 잘 못하면서. 집에 가. 호호호호. 아 나도 오래오래간만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왔으니까 좀 편안히 있다가 가야지. 응? 그러잖아? 집에 가. 글쎄 가던 안 가던. 장모가 보기에 하도 답답해서 달래는 말이다. 방으로나 들어가서 이 얘기를 해야지 원. 우리 착한 새서방님이 이럴 때가 있더람. 자 어서. 어서 일로로 들어오느라. 그 자식이 고집도 유난하구나. 칩다. 어서 들어오느라. 장인도 내다보고 있다 못해 말을 거둔다. 그래도 꼼짝 않는 것을 색시가 할 수 없이 아무튼 그러면 가기는 갈 테니 위선 방으로 들어가자고 짐짓 조르니 까사 겨우 마음이 조금 풀리는지 비슬비슬 방으로 따라 들어온다. 이튿날 오때가 훨씬 겨웁고 거진 새 때나 됨직해서 색시는 새서방을 앞세우고 친정집을 나섰다. 도무지 장인이고 장모고 색시고 천하 없어도 그의 고집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어제 당도하던 길로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점심을 주어야 먹지도 않고 저녁도 안 먹고 엉파듯이 앉아 조르기만 했었다. 졸리다가 못해 되는 대로 그러면 오늘은 날이 기왕 저물었으니 내일 아침에 일찍 가자고 졸랐다. 그 말에 또 한 번 솔깃해서 저녁밥을 먹는 신용 그 밤을 지냈다. 날이 훤히 밝자 일어나 앉아서 가자고 졸라댄다. 조반도 안 먹고 점심때나 되니까는 필경 울음을 내놓는다. 인제는 아무렇게도 도리는 없고 다만 한 가지. 색시가 같이서 시집으로 오는 것뿐이다. 삼액이 이렇게 다급했던 것이다. 색시는 참말 딱 했다. 새서방이 이쯤 따르고 하는 걸 여겨 가령 근친을 와서 오래 편안히 있지 못하고 닷새 만에 도로 가는 것이야. 글로 메꿀 수도 없는 것은 아니다. 실상 말이지 근친이라고 왔대야 생각하더니보다는 그다지 즐거움도 모르겠고 흡사히 남의 집에 온 것 같아 하루바삐 시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오던 그 이튿날부터 나지 않은 것도 아니었었다. 더욱이 저를 잃어버리고 풀죽어 있을 새서방의 양자가 눈에 암암 밟히어 밤으로도 편안한 잠을 이룰 수도 없었다. 하니 어떻게 생각하면 무지금코 일찌감치 돌아가는 것이 일변 좋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시집에 대한 인사를 못 차려서 일이 아니다. 명색 근친이라고 왔던 길이니 시부모의 버선 한 켤레, 주머니 염낭 하나씩이라도 해가지고 돌아가야 할 것이고 다만 인절미 한 고리짝이라도 지워가지고 갔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맨손이다. 민망하여 어떻게 얼굴을 들고 시부모를 보랴 싶다. 겨우 술 한 병에 마침 동리 사람이 꽁 사냥을 해둔 게 있어서 그놈 한 자웅을 구해가지고 나서는 수밖에 없었다. 꿩은 새서방이 보따리에 꾸려 짊어지고 술은 색시가 손에 들었다. 부치는 앓고 누워
기동을 못하고 그렇다고 누구 마음 맞게 배웅해 줄 사람도 없어 모친이 겨우 오리가량 따라 나와 주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저께 데리고 온 꼬마동이라도 잡아두었을 것을 하고 후회도 했으나 역시 후회될 따름이다. 그러나 해는 좀 기울었다지만 아는 길이니 저물기 전에 제만 넘어서면 그 다음에는 평탄한 들판인즉 좀 저물더라도 그리 상관은 없으리라는 안심으로 그것도 묻들이고 나선 것이다. 아침부터 잔뜩 흐렸던 하늘에서는 금시로 눈이 쏟아질 것 같다. 바람이 또한 여간만 차고 거세게 불지를 않는다. 오리 바탕이나 발에 주러 따라 나왔던 모친이 딸이 근친이라고 왔다가 느닷없이 이렇게 쫓겨가고 있는 양이 새삼스럽게 어이가 없어 뻔히 보고 섰을 무렵부터 눈발이 하나씩 둘씩 폴폴 날리기 시작했다. 바람도 차차로 더 거칠어 걸음 걷는 앞으로 채어든다. 그러던 것이 필경 제 밑에 당도했을 때에는 이미 사나운 눈보라로 변하고 말았다. 바람은 사정없이 앞을 채이는데 눈발에 미친 듯 휘날려 걸음도 걸을 수가 없거니와 가는 길이 어떻게 되었는지 분간할 수가 없다. 색시는 겁이 더럭 나고 어쩐지 마음이 내키질 않았다. 새서방은 보니 입술이 새파랗게 얼어가지고 달래달래 떤다. 어떻게도 애처로운지 차마 볼 수가 없다. 그럴수록 자꾸만 더 뒤가 돌아변다. 시방이면 한 십리길밖에 오지 않았으니 친정집으로 돌아가도 그리 어려울 것은 없을 듯 싶다. 그래, 새서방들어 그렇게 했다가 내일 날이 들거든 오자고 달래니까 그건 죽어라고 도리질을 한다. 색시는 할 수 없이 새서방이 짊어진 보따리를 벗겨 제가 한편 어깨에 걸치고 한 손으로 새서방의 손을 잡아 이끌면서 재를 오르기 시작했다. 비탈은 험한데 길이래야 겨우 발이나 부침직한 소로다. 그 위에다가 눈이 벌써 허옇게 덮였으니 어느 것이 길이고 아닌지 알아보기가 어렵다. 우환 중에 바람이 앞을 채이고 자욱한 눈발이 시야를 가로막으니 짐작 삼아 더듬고 간다는 것도 대중을 할 수가 없다. 드디어 길을 잃고 말았다. 하마 마루터까지는 올라왔으려니 싶은데 그대로 올라가는 길이다. 그런가 하고 한참 올라가노라면 갑자기 내려 쏠리는 비탈이 앞으로 기울어졌다. 비탈을 겨우겨우 내려가면 도로 또 올라가는 언덕바지다. 색시는 옳게 겁이 나고 마음이 답북 급해서 허둥지둥한다. 새서방은 손목을 잡혀 매달려 오면서 세 걸음에 한 번씩 고꾸라진다. 와들와들 떨면서 얼굴이 사색이다. 참다 못해 새서방을 들쳐업었다. 업고 나서니 새서방은 편할지 몰라도 색시는 더 어렵다. 꿩을 싼 보따리는 띠삼아 동쳐맸다지만 손에 든 술병이 여간만 주체스럽질 않다. 새서방을 들쳐업고 다시 얼마를 헤매는 동안에 길은 종시 찾지 못했는데 날이 깜빡 저물었다. 눈보라는 더욱 사나와 세 걸음 앞이 보이질 않고 바람은 앞뒤로 치여 퍽퍽 꼬꾸라뜨린다. 등에 업힌 새서방은 엉엉 울어댄다. 춥고 배가 고프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어제부터 고집을 쓰느라고 끼니를 변변히 먹지 않았으니 묻지 않아도 배는 고플 것이다. 속이 비었으니 춥기도 한결 더할 것이고 그러나 춥고 배가 고프기는 새서방만이 아니다. 색시도 새서방이 밥을 안 먹고 하는 운김에 어제 점심부터 오늘 점심까지 줄곧 설쳤기 때문에 시방 여간만 속이 허한 게 아니오. 따라서 추위도 더 심하다. 등에 업힌 새서방의 우는 소리에 애가 녹다 못해 색시는 치마를 벗어서 덤쓱 무릎 씌운다.
그러나 그것 한 껍데기 벗어버린 색시는 갑절이나 더 추웠어도 새서방이 그만큼 갑절 따스운 것은 아니다. 다시 얼마를 헤맸는지 모른다. 눈보라도 눈보라려니와 이제는 날이 아주 어두워서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다. 앞으로 옆으로 허방을 딛고는 쓰러진다. 그렇게 쓰러지기까지 하느라고 더욱 기운이 빠져 아주 기진맥진, 한 걸음도 옮겨놓기가 어렵게 되었다. 기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신도 아득하니 횡총망총해진다. 그러한 중에도 한 가지 등에서 오는 새서방을 생각하여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정신을 가다듬고 기운을 차려가면서 구르듯 기어가듯 하는 참인데 그럴 무렵에 어쩌다가 한번 앞으로 푹 꼬꾸라지는 손에 잡혀지는 것이 있었다. 어떻게도 반가운지 그것은 논바닥의 벼포기였었다. 벼포기인 줄 알자 이제는 산중을 벗어져 나왔구나 하는 안심에 그대로 펄씬 주저앉아 버렸다. 다시 일어날 기력이 없기도 하려니와 그는 시진한 정신에 시방 좀 쉬어가자는 생각이 든 것이다. 이 눈보라 속에서 쉬어가자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벌써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등에 업었던 새서방을 내려서 제 품 안에 담쑥 안고 치마로 싸주고 하기를 잊지 않았다. 하는 동안에 정신이 차차로 더 오리소리하고 그러자 새서방의 우는 울음소리가 차차로 멀어감을 알았다. 혼자 먼 점 가나보다. 그렇다면 다행이지. 여기까지 생각하다가 깜빡 정신을 놓아버렸다. 새서방은 그대로 울고 있고 그날 밤 그리 깊진 않아선데 동리사람 몇이 마침 재를 넘어오다가 길 옆 논바닥에서 사람 우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처음 귀신 우는 소린 줄 알고 모두 머리끝이 쭈뼛했으나 일행이 여럿이기 때문에 대체 그놈의 귀신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좀 본다고 쫓아와서 횃불을 비추어 보니 봉순의 내외였었다. 꽁꽁 얼어서 오그라붙은 색시와 다 죽어가는 새서방을 동리사람이 업어오기는 했으나 색시는 영영 소생하지 못했고 새서방만 무사히 살아났다. 봉수는 죽은 색시를 잊지 못했다. 언제고 분홍저고리에 갈매옥색 치마를 입고 해죽 웃는 얼굴에 이쁜 보조개가 온박하니 패는 색시가 눈에 밟혔다. 봉수는 이렇게 색시의 얼굴을 생각해보는 것이 슬프면서 그게 기쁨이었었다. 그러는 동안에 그의 나이 13, 14, 17, 20 더해가고 사람도 자라 철이 들어갔다. 그러나 분홍저고리에 갈매옥색 치마를 입고 보조개가 온폭팩에 웃는 색시의 환영은 그대로 가슴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도리어 점점 더 뚜렷해갔다. 20살 때에 그의 부모가 다시 장가를 들이려고 했으나 봉수는 막무가내로 듣지를 않았다. 25살까지에 양친이 다 돌아가자 봉수는 집과 살림과 밭되기와 논 면마지기를 모조리 팔아가지고 동리를 떠났다. 누구의 말에는 어느 산중에 들어가서 중이 되었다고도 한다. 누구의 말에는 산중에 들어가서 중이 되었다고 한답디다. 이 말로 노장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 나는 비로소 이 노장의 아주 속세의 인연사와 인연이 없는 성불로도 기실 지극히 슬픈 인정비화의 주인공인 이 노장의 내력을 안 것 같아서 혼자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래, 노장, 올해 연치가 어떻게 되셨나요? 내 나이요? 82이랍니다. 82. 그러니 70년이군. 70년. 70년. 1세기 가까운 순정. 나는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리다가
다시 물어보았다. 그래, 시방도 그 분홍 저고리에 갈매옥색 치마를 입고 볼에 보조기가 온폭 패는 색시가 늘 보입니까? 실없는 말씀을. 노장은 나를 나무라면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합장을 한다. 머리 없는 머리와 숙인 이마로 흔적 없이 들이운 비에 흰 눈썹에 은실 같은 수염, 그림같이 청아한 얼굴, 숨도 쉬지 않는 듯한 정적, 이런 것이 모두 아까와 같았으나 대하는 나에게는 새로이 인상이 핍절했다. 운목에서는 상좌가 여전히 꼬부리고 누워 숨소리 고르게 자고 있다. 잊었다가 생각이 난 듯 쏴하니 밖에서 바람이 일어 낙엽을 흩트린다. 찬 기운이 방 안으로 스며들면서 등잔의 들기름 불이 가느다랗게 춤을 춘다. 아랫목 벽에 어린 노장의 꼼짝도 않는 그림자가 홀로 얼씬거린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음이 이래저래 짠해집니다. 산중절에서 만난 노승의 입을 통해 듣게 되는 꼬마신랑과 새색시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12살 난 꼬마신랑과 21살의 새색시. 철없는 꼬마신랑의 성화만 아니었다면 둘은 늙어서까지 행복하게 살았을 테지요. 눈보라치는 추운 산속에서 꼬마신랑만을 살리고 자신은 얼어 죽은 새색시를 생각하니 마음이 짠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그런 새색시를 잊지 못해 철이 들어서도 그 미안함에 그리움에 결혼을 안 하고 스님이 된 노승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채만식의 두 순정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폭풍이 몰아와도 잎은 떨어져도 줄기는 남아 작은 상처에도 서로를 붙잡고 버티어 따스한 온기는 남아 아무리 겨울이 깊어도 그 안에 봄은 조용히 기다리고 있지.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아. 그게 우리의 믿음. 깊은 뿌리처럼 누구도 볼 수 없지만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 오래될수록 더 깊어져. 그게 진짜 사랑이야. 깊은 곳에서 우리는 하나야. 작은 불꽃 하나가 조용히 타오르고 바람이 불어와도 꺼지지 않는 불빛.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서로를 찾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아는 진짜 이야기야.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아. 그게 우리 이야기. 깊은 뿌리처럼 누구도 볼 수 없지만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 오래될수록 더 깊어져. 그게 진짜 사랑이야.
넘어지지 않아.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우리도 그렇게 흘러가지만 끝에서 만나는 것은 항상 그대야. 깊은 뿌리처럼 누구도 볼 수 없지만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 100년 후에도 우리는 하나야. 깊은 곳에서 우리는 하나야. 강이 바다를 만나듯 그대와 나는 항상 여기